잔가지 같이 얇고 잘 마른 나뭇가지들로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직화구이 나름대로의 매력은 있지만 바베큐를 하게 되면 정말 10시간, 12시간 투자한 만큼의 그 오랜 정성을 통해서 나오는 맛이 희열을 넘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 바베큐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우는 넘사벽이라고 해야 되나? 바베큐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한우로 한다라는 얘기 자체를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한우 짝갈비고요. 그 살치살 구이로 먹어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바베큐를 해봤습니다. 구덩이에 불을 떼고 담을 세워서 열을 막아주고 간접열과 그 발생하는 연기로만 조리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끊임없는 불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작의 성질, 날씨, 변화무쌍 하거든요. 급격하게 온도가 오르면 지방이 질겨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온으로 천천히 심부온도를 올려가면 지방이 녹아내리면서 부드러워지게 바뀌어요. 와, 굉장히 잘리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칼을 그냥 대기만 해도 나갈 정도로 그 한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마블링이 워낙 고르게 잘 분포되어 있고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그 풍미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고기라고 하면 육은 소고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고기는 육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소고기는 우리 민족에게 되게 중요한 고기였고, 소고기를 어른들한테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정성을 바칩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한국인의 소고기는 이상이자 목표인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봐.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 고기를 워낙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고기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한 현실적인 가격에 한국에 태어난 게 감사하죠. 이거 장난가게 온 것 같아. 여기는 이력번호 찍으면 이 소 성장 과정 뭐 먹고 자랐고 어디서 자랐고 누가 키웠나도 다 나와요. 여기 다 있잖아요. 송아지가 태어나면은 꼬리에서 털을 하나 뽑습니다. 그거 전부 다 모아가지고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유전자 분석을 해놨어요. 어디서 태어났고 몇 년도에 태어났고 엄마 아빠는 누구고 언제 도축해서 뭐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우가 우수한 거의 첫 번째는 완벽한 생산 이력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꽃등심, 치맛살. 이거 고깃집에서 먹으면 언뜻 딱 해도 한 45만 원. 26만 3,980원입니다. 반값이다. 진짜로. 농담. 나 고깃집 사장이잖아. 고깃집에서 이렇게 먹으면 45만 원이야, 진짜로. 숯불 포함되는 가격을 내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고맙습니다. 그것도 참숯이에요? 네. 안심. 기를 게 없고 대신 지방이 없어도 안심은 무조건 연하니까 안심을 굳이 2+로 먹을 일이 뭐 있어요. 지방이 많아야 연한 고기를 2+로 먹지.
안심은 너무 바싹 구면 퍽퍽하기 때문에 딱 색깔만 변했을 때 먹어야 제일 맛있어. 안에는 보들보들하고. 육향이 좋은데? 해발이 한 700m 이상 되는 고지에서 키우는 거라 육향이 좀 달라요. 이게 참 수들이 민감한데 각자 지역에서 키우는 수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먹어보면 고기가 한쪽 면이 살짝 타거나 살짝 누운 게 더 맛있어요. 그래서 그 탄 맛이나 눈 맛이 고기로 계속 들어가야 돼. 이게 더 맛있다. 고소함이 확 올라오네. 난 고기도 튀겨지듯이 구워지는 걸 좋아해. 싹 이렇게 지그지그지그 자기 기름에 이렇게 튀겨지듯이 이렇게. 아이고 이뻐라. 자 이제 본격적인 진짜 이 알등심 잘 구워야 돼요. 이야. 뒤집었을 때 이렇게 자글자글 거린다는 건 고기 자체에 지방이 있다는 거예요. 3등분을 해서 옆면을 구울 거예요. 지방이 많은 고기는 지방이 떨어지면서 불 붙어요. 싹 하니 뒤집어주고. 육즙 떨어지는 거 봐. 등심 안에 있는 지방층은 열을 받아서 활성화가 싹 돼서 살짝 녹으면서 고기는 아직 살짝 덜 익으면 육즙을 갖고 있는. 육향의 고소함하고 지방의 고소함하고 막 싸우는 거야. 한우를 먹어본 많은 외국의 셰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름이 많이 졌기 때문에 육향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육향이 굉장히 강하다. 지방의 고소함과 그 특유의 한우의 그 향이 있거든. 육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소고기의 매력이잖아요. 고기를 맛있게 하는 게 뭐냐? 조건이 뭐냐? 지방, 수분, 조직 3가지 그게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한우예요, 그러니까. 소는 가장 신성한 존재였고 큰 덩치였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가장 우리가 귀한 걸 바친다 그런 의미가 다 있고 유풍습에서 소를 바치는 건 되레다 그래가지고 가장 큰 제사예요. 법률로 소고기 잡아먹었다고 최대 사형에 처하는 법률을 해놓은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었을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런 법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잡아먹었잖아요. 얼마나 소고기를 좋아합니까? 국가 정책으로는 조선 말기까지 금육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은 갑자기 다리를 저는 소가 늘어난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다치거나 해서 일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도축 허가를 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먹는다. 서울에 20서너 개의 현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방 군현이 360개가 정도 있었거든요. 그럼 360개 군현에서 하루에 한 마리 잡아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잡은 게 500마리고 민간 500마리 합쳐가지고 17세기 이후에는 하루에 1000마리 잡았을 것이다. 도대체 우리가 하루에 소를 몇 마리씩 먹어 치우느냐. 그렇게 한탄을 할 정도로 소고기를 많이 먹었죠. 18세기 넘어가면서부터 조선에서 그림이 나올 정도로 고기 굽는 문화가 굉장히 성행을 합니다. 규장각에서 이제 정조가 학자들한테도 같이 이렇게 구워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퍼져가지고 온 나라 안에 이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퍼졌다. 중간에는 보면은 불판이 있는데 예전에 병졸들이 쓰던 번거지 모자하고 비슷합니다. 옛날 이제 전립을 뒤집어가지고 그 챙 부분에다가는 고기를 구워 먹고 중간을 넓혀서 고기와 채소를 다 넣고 끓이면 전골이 되는데 전골이 이름이 전립투골에서 나온 거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정을 나누면서 고기도 먹고 국물도 먹는 이런 좋은 날라회라는 고기 구워 먹는 회식 문화가 있었다. 조선시대는 소고기 조리법이 아주 굉장히 다양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소 양을 가지고 만두를 만든다든지 중탕 요리를 해서 그 즙을 취해서 환자의 보양식으로 이용한다든지 쇠고기로 솔잎처럼 가늘게 이제 채를 썰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메밀가루를 입혀가지고 면으로 만들어서 육면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발효도 시키고 포로도 만들어서 먹고 조편포를 만들 때는 이렇게 기름기 없는 부위를 선택해서 곱게 다지게 됩니다. 소금으로 간을 해서 그 참깨 꽉 채워 넣고 이제 면보를 덮어가지고 무거운 무게로 꾹 눌러주는 거예요. 딱 이제 참깨에 맞는 모양을 꺼내서 햇빛에 채반에 널어서 하루 정도 일단 말려주고요, 겉면을. 짚을 깔고 항아리 속에다 이제 넣게 되는데요. 그 짚에 균주들이 곰팡이가 일게끔 해서 발효가 되는 거죠, 서서히. 발효할 때 보니까 된장 냄새 비슷하더라고. 단백질, 치즈 같지 않아요? 풍석 서유구 선생님도 정조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기를 저장하는 방법을 통해서 음식을 낭비하지 않고 짐승에 쓸데없이 살생을 하는 그런 걸 막음으로써 어진 마음을 실천할 수가 있다. 예뻐, 맛. 소의 여러 부위를 가지고 가장 창의적으로 요리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닌가 생각해요. 부위마다 맛이 다 다르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미각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 나눈 고기마다 조리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울리는 게 어떤 채소와 어떤 장과 이렇게 써야 된다고 나오면 조리법이 다양하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고기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섬세하게 나누어야지 가능합니다. 해외에 있는 도축장도 많이 다녔었는데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스펙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원하는 스펙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더 공부를 해서 더 세분해서 잘라낸다는 소리를 듣고 참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소고기 외국에 비하면 많이 먹지는 않는데 종류는 부위를 그렇게 나눠서 먹나? 그래서 진짜 항상 의문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으로 나눠서 세밀하게 해체해서 먹는가 한번 해보자 하고 도전을 했는데 소고기 생각하면 떠오르는 나라들이 있죠. 미국, 아르헨티나, 유럽이 있는데 사실 그 나라들의 소의 부위는 30몇 가지 부위예요. 크게 일단 10가지 부위로 나뉘잖아요. 뒷다리 분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둔 띱니다. 우둔 뒤쪽에 있는 엉덩이 쪽에 설도. 여기 설도입니다. 이제 정각 이제 손질할게요. 여기가 앞사태, 그다음 다리 쪽에 있는 사태. 여기가 앞다리,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갈비. 여기는 업진양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차돌. 다음은 이제 등심이요. 등심이요. 띄었을 때 덩어리가 제일 비싸게 나오는. 등심이죠. 확실히죠? 예. 등심은 그냥 되게 조심하시네요. 등심도 이제 칼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키로수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갈비 쪽이 붙을 아, 그래요? 갈비 쪽으로 붙으면 싸지는 건가요? 근데 갈비가 아무래도 등심보다 싸니까. 등심, 그다음 등심 끝에 있는 채끝, 안심, 그리고 목 쪽에 있는 목심. 이렇게 큰 부분들을 일단 10가지로 나뉘고. 윗등심, 아랫등심으로 나눠요, 보통. 예. 요걸 잘랐을 때 단면에 마블링이 잘 나와야지 저희는 또 팔기가 좋죠. 지금이 이때가 제일 제일 떨릴 때예요. 해보죠. 두근두근 거리는 거네. 폈을 때
이야. 아니 저는 맛있어 보이는데? 네, 맛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툭 뿌려가지고 제일 높은 등급이어가지고 1,300만 원이 넘는 소예요. 한 마리. 웬만한 경차값 나가니까. 차 한 대, 지금 차 한 대 갖고 분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항상 발굴할 때는 뼈를 따라서 제가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국가공 공장을 20군데 다녔거든요. 이렇게 발굴하시는 분들 없어요. 야, 이건 좀 심하다. 내가 집에서 애들 생선 발라주는 것보다 더 심하네. 기술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지. 이거 전 세계에 우리처럼 이렇게 발굴하는 데 없어요. 야,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알뜰하시네. 조금만 살파 올라와도 이게 몇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네. 요게 이제 안창인 거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 저도 제일 아, 그러지? 단골 정육점에다 얘기 미리 해놔야. 예, 아는 사람만. 이야, 제일 비싼 거. 저는 먹어보니까 이게 제일 육향이 좋던데. 3, 4, 5, 6, 7번 때 생갈비로 판매가 돼서 제일 가격이 높은 분. 본갈비. 이렇게 하면 꽃갈비. 갈비만 대략 12부위 정도로 나뉠 수가 있었고. 이게 진짜 어디 차돌구이집 가면 진짜 맛있게 썰어주는 차돌인데 차돌지방이 딱딱하고 여기가 섬유질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등심도 우리가 해보니까 10가지 정도로 나뉘고 살치살, 등심, 덮개살, 꽃등심, 알등심, 새우살, 멍게살. 채끝살, 채끝추리. 우리나라의 부위는 우리가 거의 해부학을 공부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부위가 예부터 활용됐던 것 같습니다. 꼬리살, 이거 삼각살, 설깃, 도가니살입니다. 갈기살, 아롱사태고. 안심추리, 핫도그량, 안심중앙, 채살, 옥진살, 조갯살, 속치마, 그냥 알치마, 알꼬리살. 우리말 사전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160가지 넘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겹치는 단어가 있고 한글에 보면 우리 민족이 불렀던 소의 부위의 이름들이 남아있거든요. 걸랑이라고 한다든지 양 긴 머리부터 등뼈 마루 뭐 이런 식으로 세세한 그런 이름들이 있고 그걸 이제 한글 학자들도 귀하게 여겨서 이제 한글이라는 책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사실은 살코기 명칭보다는 내장이나 머리가 많습니다 보니까. 왜냐면 서민들이 먹던 음식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병 붙여가지고 부위를 세 번에 먹는 거죠 보니까. 처음에 할 때 이게 에이 설마 120가지가 나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해보니까 12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미세 정형을 자꾸 들어가는 최근의 추세는 그걸 수용해 줄 수 있는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토지살이랑 안창살입니다. 샷도브리앙입니다. 안심중에 제일 고급 부위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안심추리. 이거는 샤브샤브인데 살치살. 이거는 아롱사태와 카비아인데 이것은 채끝입니다. 이거는 트러플 삼각살이라고 하는. 미식의 세계가 넓어지고 남보다 먼저 그런 다른 부위를 먹고 싶고 다르게 가공된 것을 먹고 120가지 정도 했다면 사실 끝까지 다 간 거예요. 마블링 좋은 등심 이런 거는 기술적인 충격, 또 미각의 충격 이런 건데 왜 불고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냐고 물어보면 정서의 충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어렸을 때의 기억을 소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맛있지 않았던 것도 행복했던 시절에 먹었던 음식은 그 맛이 더 좋게 느껴지고. 소고기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는 건 아주 특별한 날이었던 거죠. 불고기 먹는 날이 특별한 날이죠. 회갑잔치, 뭐 약혼식, 졸업식도 아무튼 잔치란 잔치는 다
거기서 하신 것 같아요. 지금 82년이 된 거죠. 사장님이 그 아이디어로 불판을 제작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는 시초였죠.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은 요 테두리에 있는 국물 가지고 밥을 말아서 먹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약간 갈색, 연한 갈색의 빛이 도는 그 육수. 윤기 있는 밥이 국물이랑 싹 섞여서 입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이렇게 이게 무슨 맛이야? 깜짝 놀라는 맛. 그 달큰한 냄새. 그런 것만 생생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사리도 얹어서 드시고 손님들이 고기를 추가 안 하더라도 사리를 넣고 그러면 배가 많이 부르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곳이고 직원들은 못 사 먹어요. 절대로 못 사 먹지요. 아니 그러니까 서빙하는 사람들이 그 침만 꿀떡꿀떡 넘겼죠. 일단은 불고기. 뭐 불고기 먹었다 하면 다 알아주죠. 불고기 하면 알아주는 시대죠. 시내인가 보죠? 네, 근데 이곳 거리는요, 그 한 집 건너서 불고기집 간판이 있을 정도로 식당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요 길 옆이 전부 다 불고기집이었어요. 예, 조그만한데도 불고기 맛, 전부 다 불고기집. 짝짝짝짝 붙어가 불고기집이 있었어요. 언양 불고기는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고 다른 데서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이래 하니까 식당 같은 데서 집에서 조금씩 뭐 간장 소스도 하고 소금에도 절여놓고 이래 뭐 집에 밥 반찬으로 이제 드시던 그거로 불고기로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그게 좀 유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언양 불고기라 하는 게 이제 유명해지면서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시고 경부고속도로 나오면서 거리가 이제 좀 좁아지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 이쪽으로 서울 쪽에서도 많이 왔어요. 그때부터 많이 이제 알려졌는 거죠. 설도, 사태, 양지, 등심 이렇게 섞어서 쓰는데 주로 등심을 한 50% 씁니다. 등심이 부드러운 부분이 더 가야 이제 고소한 맛도 나고 그래야 육즙이 살아나요. 한우 중에서도 암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고기 양념은 간장, 설탕, 마늘, 참기름. 언양 불고기 특징이라 하면 국물이 아예 없어요. 약간 달면서 약간 짭조름하다 해야 되나. 굽는 것도 잘 구워야 됩니다. 굽는 데서 한 50% 이상 좌우. 참숯으로 쓰면 열 강도가 좀 세니까 구울 때 좀 빠르게 이래 구워야 육즙이 많이 살아나는데 굽으면서 계속 손을 봐야 돼. 계속 이 뒤집기를 몇 번을 해야 됩니다. 집게로 가지고 계속 고기를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이제 한쪽에만 놔두면 한쪽 기름만 너무 빠져버리면 너무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또 안 되니까 계속 뒤집어서 굽는 데서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고기에서 떨어지는 그 기름에 의해서 약간의 연기가 올라오면 그 연기가 이제 고기에 배이는 거죠. 경부고속도로가 시작할 때 노동자들이 젊고 그 아까 돈 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저녁 끝나면 불고기에 소주 먹고 육수 불고기가 아니에요. 고깃집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6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나온 음식 문화가 저는 언양 불고기였다. 광양이나 언양불고기도 사실 역사를 잘 짚어보면 대부분 경제 성장하고 연관되잖아요. 소고기의 소비량이나 소고기의 유행이나 소고기 메뉴의 개발이나 발전은 보통 그 당시 그 지역이나 그 시대의 경제 상황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요거 그쳤을까 해? 요거 나 시집 오기 전에 해놨어. 18년부터 넘었었고요. 철사 같으면 녹내도 굴이 안 녹게 안 녹아. 요 테두리도 굴이, 요것도 굴이, 요것도 굴이 다 굴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광산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전선이 많이 광산에 들어져 있어. 고기 구 먹는 그 석쇠, 그걸 이제 그 전선, 그놈을 떼다가 다 가정에서 만든 거예요.
강산에 이제 엘리베이터 그 케이블 선을 잘라서 이제 구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걸 그럼 뜯었다가 이제 그 만드는 게 나가다 한 20살 넘어서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 광산촌인데 한국서에서 금이 3번째로 많이 나왔습니다. 종업원이 1000명 정도 됐어요. 그 후에 폐강을 해버리고 강맥이 없어져 버려서 작업을 못해요. 이거 옛날에 카바트 해갖고 항내 들어갈 때 불 쓰는 거 이거 그리고 사람이 안 보이지. 그 문제가 많이 나거든. 강산에 다닌 사람이 옛날부터 고기를 좋아해. 돼지고기 같은 거, 뭐 소고기 같은 걸 먹으면 가리가 시체 내려가 버린대. 그래서 먹기는 한 이틀 만에 한 마리씩 먹었어요. 유독 여기는 광산을 하시면서 서로가 협동심을 유발되고 서로가 또 챙겨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모여서 고기 구워 먹고 잔치도 많이 하고 일상생활이 될 수가 있었죠. 불고기 양념. 이 광양에는 이렇게 만들어요. 사과, 배, 파, 마늘, 매실액기스, 키. 숯불에다 하는 거는 건더기가 있으면 타 막 지저분하고 싹 갈아가지고 국물만 간장 양념해서 이러저러 급해 죽겠는데 뭐 언제 하루 전에 재놓고 그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한 30분 어떻게 재놓고 어쩌다 보면 그냥 먹잖아요. 그래도 다 있어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네. 고기가 맛있게 보여가지고 양념이 맛있어가지고 고기가 맛있겠네. 옛날에 소 한 마리 잡으면 막 놀아서 먹었잖아. 옛날에는 소도 잡아먹고 막 이 동네 많이 키운 게 적세가 여러 개라. 여기서 자꾸 쭉 내려놓고 양쪽에 앉아갖고 막 먹어. 이 사람도 한 점, 저 사람도 한 점 이런 게 맛있어. 사람이 많은 게 맛있어. 적으면 맛이 없어. 분강을 하시고 나오면은 작업 인구가 많아요. 20-30명씩 거기서 이제 나무를 구해다가 또 불을 만들어 놔요. 드럼통에다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좀 불꽃이 좀 적어지면은 그것다가 이제 어울려서 먹고 하루 피곤을 풀고 그랬죠. 은행 들었다. 아니네. 먹어봐. 나가야 돼. 아이고 참 맛있다. 그냥 기가 막히지 맛이 뭐 딴 음식보다도 아주 그냥 뭐 씹는 것도 그냥 금방이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고기지. 깍 씹는 거에 나오는 그 점이 맛있지. 얍삽한 썰어갖고 양념해갖고 그 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숯불고기를 알아줘. 뭐 광양 불고기, 언양 불고기 뭐 이런 분류들이 일어나는 건 고기 먹는 문화가 벌써 퍼져 나갔을 때 그런 분류가 본격화되는 거죠. 그게 중앙으로도 진출합니다. 수도권 진출해서 외식 시대를 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죠. 제사 때 올리는 소고기는 산적 있고 당국 있고 육회도 올리잖아. 나 그 시집 와서 처음 먹어보는 게 허파전을 하대. 그 허파전 맛있어. 허파전 소고기 맛있어. 허파전을 꼭 명절날에 이제 잡아가 가려고 오면 내장이 오니까 허파전을 어머님 꼭 전을 굽더라고. 저는 또 시집 오니까네 갈비탕, 갈비하고 뼈하고 그냥 고기 덩어리째 넣어가지고 찢어갖고 떡국 끓이고 국 끓이고. 종가 음식이란 제사 음식이라는 거예요. 종가는 봉제사 접빈객이라고 제사를 모시고 손님을 접대하는 거거든. 국가는 종묘의 제사를 모시고
가정에서는 조상들 제사를 모시는 일이 제일 크고 거기서는 반드시 소중한 소를 사용을 하거든요. 갈비찜 맛있겠다. 기대돼. 자, 올라오셨어. 감 따러 가요. 조금 있기는 있지 싶어. 아, 대추야. 그 있네. 대추 있다. 와! 진짜 맛있어. 대추 들어가면은 음식이 무게가 있어지잖아요. 그죠? 풍미가 있어지. 향도 깊은 향이 나고. 아이야. 뒤는 저쪽이 제일 낮은데. 자기 뒤로 돌아, 뒤로 돌아. 꽃감 간말랭이 만들어가지고 오늘 무슨 잔치 해야 되겠다. 갈비찜은 특별한 날, 대접받는 날, 존중받는 날 그런 날에 먹는 음식. 무 같은 경우에 돌려서 깎고 대추씨가 위험하거든요. 씨를 다 발라낸 다음에 넣어야 돼요. 간말랭이 만들어가지고 파도 좀 다지고 마늘이랑 배도 좀 넣고 이러고 간장 뭐 조선간장 써요. 우리 집은 조선시대에 생겼는데 한 400년 계속 와공이 계속 불 떼고 살았지. 모든 걸 가마솥에 많이 하잖아. 뭐 콩도 삶고 고두밥도 찌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말하면 불편하겠지. 근데 나는 뭐 내한테는 편할 수 있어요. 큼지막하게 쓰기도 좋고. 이거 많이 떼야 돼. 이 정도는 다 있어야 갈비찜이 될 것 같아. 눈물 나지요. 가마솥은 기류 현상으로 해갖고 재료의 수분이 떨어지고 하니까 내용물이 줄지 않는다고요. 허실이 없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두껍고 무게가 있으니까 압력에 의해서 그 깊은 맛이 안 나올까? 가마솥을 거쳐서 나온 거는 신기하게 깊은 맛이 생기고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가마솥은 약간 보물 같아요. 아, 색깔 이쁘다.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종부님. 이 물기가 다 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이가 무에서 나오지. 진짜 맛있다. 간도 딱 맞네요. 우리 조수간장 제법 들어갔다. 오늘 섰지 그래도. 진짜 땀이 푹 들었네. 갈비는 뜯는 맛이죠. 근데 맛있어요. 아무래도 소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싸니까. 덩치가 크니까 큰 일에 좋은 일에 귀한 손님 최고의 대접을 한다는 뜻이지 싶어요. 60년대 최고의 선물이 뭐였냐? 갈비 한 짝이었어요, 한 짝. 엄청난 거지. 그 가격이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한우갈비를 선물 받으면 내가 사회적으로 좀 성공했구나. 아니면 그런 위치에 있구나 느끼지. 6, 70년대 뇌물로 쓰이는 게 소갈비짝이었죠. 얼마나 웃겨요, 어떻게 보면. 그건 60년대 신문에도 이미 등장합니다. 갈비짝이 뇌물로 사용되거나 선물로 사용되면서 갈비짝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80년대에) 가등갈비라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생기는데 갈비를 먹는 게 가족 단위의 외식 문화로 정착이 됩니다. 고기를 잘라서 구워주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력의 공급, 서비스의 확보 이런 게 완벽하게 갖춰지면서 드디어 말하자면 어떤 거대한 외식 산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참 많이 왔을 때 어린이날에 제일 잘 됐었는데 그때는 7,000명
정원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원을 꾸며놓고 폭포가 있고 연못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참 유행하던 패밀리 레스토랑의 잘된 모습이 아닐까. 1980년대 후반 들면서 마이카 시대가 닥쳤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깥쪽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집니다. 그러면서 가든이라는 이름을 붙인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지금 되게 다양한 형태의 여름 휴가를 즐기지만 그때 해외여행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가면 무조건 해수욕장이에요. 되게 인기를 끌었는데 해운대도 그중에 한 곳이었죠.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신혼여행도 많이 왔었어요. 해운대 쪽으로. 휴가철이 이제 되면은 휴가도 오시고. 피서를 오거나 온전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그래도 조금 고급진 음식들을 가지고 먹게 되는 음식이 바로 해운대 갈비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입소문을 타고 저희들이 많이 알려줬죠. 지금이 아니지만 한때 70년대 중반에 소고기 소비가 서울보다 부산이 더 많았다는 게 깜짝 놀라죠. 사실 모든 게 다 얘기하면 중심이 서울일 것 같은데 이 집은 딱 보면 양념을 철저하게 많이 사용 안 하는 집이잖아요. 어떤 집들은 보면 오랫동안 재워놔서 탁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는 색깔이 좋네. 갈비를 포를 떠갖고 이렇게 칼집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한쪽 면으로 주고 뒤집어서 또 반대로 주면 이렇게 그물처럼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죠. 아버님께서 그 당시만 해도 갈비를 제가 알기로는 갈비만 그냥 쭉 이래 해가지고 쓸지도 않고 그냥 냉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소위 말해서 다이아몬드 커팅이라 그래가지고 커팅을 해서 양념이 잘 배어들고 고기가 부드럽게 이제 씹을 수 있도록 이제 고안을 하셨죠. 그린갈비라고 옛날에 우리는 그랬거든요. 칼로 그린다 해서. 갈비를 해가지고 10십자로 45도 각도로 썰어가지고 뒤집어서 썰면은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햇빛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벌렸을 때. 그게 이제 안 떨어지고 써는 게 기술이죠. 통갈비를 우리가 작업량을 많이 할 때는 하루에 한 20자, 평균적으로는 15짝을 하고 있습니다. 양념은 옛날 그대로 그 비법대로 48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가지고 손님한테 전달이 됩니다. 고깃집 가면 어렸을 땐 이랬는데 어디가 자랑하려고 대학생 때 갈비 자체가 나중에 보시면 갈비 뼈 딱 우회를 해서 보면 등심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 마블링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갈치까지 냈으니 얼마나 연하겠어요. 자, 살짝 익혀서. 이 갈비는 참 영물이야. 사람이 간사한 게 생고기 먹을 땐 생고기가 더 맛있는데 근데 갈비 먹을 땐 갈비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국민소득이 $10,000를 넘었었거든요. 슬슬 고기 본연의 맛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고기만 그냥 구워줘도 맛있더라. 경제가 많이 좋아지니까 아무거나 막 먹는 시대가 아니고 우선 골라서 먹고 맛이 있어야지 되고 하다 보니까 등심을 많이 선호하죠. 풀을 키우는 축산업자나 이런 분들이 질 좋은 고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기가 참 맛있어요, 우리나라. 아마 타임머신 타고 가서 아니 30년 전, 40년 전 소고기랑 지금 소고기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된다고 할 거네, 맛이. 소고기 하면 일단 질겨라는 기본이 있었어요. 소고기를 다루는 모든 분들의 숙제는 맛있는 양념이 아니라 어떻게 연하게 만들 수 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 맛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야 그거 연하고 맛있어 그래요. 특히 어른들이. 그러니까 마블링이 세지고
우리가 소고기 사육 방식이 연한 쪽으로 자꾸 개량된 것은 결국 우리의 기호와 연관이 있는 거죠. 더 연하게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거죠. 19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가 되면서 수입력이 들어오게 수입 자유화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한우를 지키자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외국에서 소 한 마리 생산하는 생산비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로 만들어 놓으면 거의 반 가격이거든요. 똑같이 키워도 반 가격인데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그래서 30년 전에 선택했던 방법이 품질로 더 맛있는 고기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더 맛있으니까 더 비싸다. 이 전략이거든요. 그 전략이 지금 먹혔어요. 마블링 중심의 등급제로 가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툭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 2005년인가에 툭불이 생겼을 거예요. 그냥 1등급만 있다가 원뿔 툭불이 계속 이제 품질이 좋아지니까. 지금 우리는 꽃등심을 어디나 가면 만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꽃등심, 툭불 등심은 참 귀한 거였는데 그거를 불과 10년 만에 만들어낸 거죠. 1 플러스 삼겹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쇠고기는 등급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들이 매우 높습니다. 경매가 시작이 되면 한 마리 경매하는데 한 14초, 1시간에 300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마리 가격이 6,200만 원 정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기가 보면은 빛이 납니다. 경제적인 발전하고도 맞물려서 소고기의 품종도 변화되고 지방이 끼는 것도 사실 많이 변한 거잖아요. 그전에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살코기가 많아야 됐던 건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고기의 향이 더 진해질까 아니면 독특해질까로 바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부위별로 더 세분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거의 등심이었지 뭐 다른 거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뭐야 하면 안창살이라고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파브리,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한우를 세세한 부위. 나도 처음 구워 먹는 부위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우 미식회를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할 거는 고기를 손질하신 사장님이 1등으로 꼽았던 딱 한 부위만 골라서 드신다고 그러면 어디 드신대요? 저는 등심 추리. 등심 추리, 등심 옆에 붙어 있는. 고기 쪽에 붙어서 길게 있는 거를 추리라고 그래, 추리. 안심 옆에 길게 붙어 있으면 안심 추리. 등심에 이렇게 길게 붙어 있으면 등심 추리. 체크살 옆에 붙어 있는 체크 추리. 이거는 제비가 날개를 핀 것 같다고 그래서 고기가. 그래서 제비 추리. 신기하다. 싸이가 아니라. 신선한 고기가 이렇게 빨갈 때는 육향이 굉장히 풍부하지, 향이. 안심 추리도 이것도 약간 육향이 진하죠? 등심 추리. 등심 추리는 등심이랑 비교할 때는 이게 뭐야? 어디 정말 뭐 이렇게 마블링도 없고 이래 그랬잖아요. 그런데 먹었을 때 그 느낌은 오. 어때요? 달라요? 헐. 쫄깃쫄깃해요. 지방, 육즙, 그 씹는 맛 다 있어요. 자, 이번에는 스페셜. 한우 마블링 진짜 좋아요. 이게 힌트 뭐같이 생겼어요? 그 뼈 있는 거. 어디로 봐서 슈림프지? 슈림프. 요 새우살을 분리해내고 난 게 요게 진짜 알등심. 이게 새우살이에요. 이렇게 새우 대가리 이렇게 새우가 꺾였다고 그래서. 슈림프. 슈림프 헤드? 우와! 진짜 맛있겠다. 와, 엄청 고소한 향이. 그냥 솔직히 감탄밖에 안 나오죠. 입안에 살살 녹아요.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부위가 이렇게 많네요. 우리나라 사전에 나와 있는 부위만 136. 진짜? 사전에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세세하게 나눠서 먹어요.
이렇게 자르면 진짜 헷갈릴 거야. 자, 마블링. 기가 막히죠? 부드러워. Every single part has a different flavor and has a different texture. And so I was, how is possible? So amazing. 옛날에는 정형을 되게 신경 쓰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살점을 조금이라도 더 도려내냐. 지금은 어떻게 하면 서로 색다른 맛을 다 세분해 놓느냐의 차이. 뭐 한 20년이면 30년이면 150까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바베큐 할 때는 직화구이 하면 다 타버려요. 등심 중에 살치살 들어봐. 살치살 되게 마블링이 좋잖아요. 살치살이랑 붙어있는 부위예요 여기가. 이렇게 부위를 다양하게 나누는 건 알았지만 다 먹어보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경험을 해봐서. 미식가의 피가 우리 선조들로부터 받은 거구나. 정말 소 한 마리에서 부위 그 맛이 약간씩 다른 걸 다 찾아내서 즐겼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고기가 귀해서 아껴 먹다 보니까 이렇게 즐기기도 하지 않았나. 완전 새로운 경험이 같은 것 같아요. 오늘 먹었던 거. 다른 식감, 다른 맛, 그 육즙. 다시 먹고 싶으면 어떡하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계속 고민하고. 한국에 있어요. 소고기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든 그렇잖아요. 가족이든 친구든 소고기 먹을까? 이러면 입꼬리 올라가잖아요, 다. 뭔 일 있어? 딱. 한국 사람한테 소고기는 기쁨, 행복, 축제 다 좋은 단어들이 연상되는 것 같아요. 가장 친숙한 음식이었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었고, 가장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소고기는 한국 사람들한테 그냥 단순한 고기가 아니고 최고의 의미입니다. 훨씬 가치 있고 비싸고 좋은 거 많은데 선물 세트 1등은 소 선물 세트라니까요.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고기를 우리 선조분들은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뼈에서 나는 국물까지도 소홀히 안 했다. 골수까지 빼서 다 먹었던 거죠. 한우는 진짜 풍성해 보니까. 새로운 미각이 발견이 됩니다. 사자 같은 경우에도 내장만 먹고 물렀습니다. 맛을 즐기려고 하는 게 사실 즐긴다는 게 뭐냐면 아까우니까. 좋게 보면 우리는 참 과학적으로 음식을 드신 거고, 우리나라 선조분들이 입맛이 까다로운 거예요.